자, 로우 에실론 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0만 있는 행은 0000만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건 맨 아래쪽에,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맨 아래로 이렇게 쓰고요. 0이 아닌 값이 있는 행은 그 행의 처음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1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은 1을 제일 먼저 이렇게 행에다가 처음에 딱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죠. 그리고 처음 나오는 일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처럼 이렇게 밑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숫자가 되는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책들은 처음에 나오는 요 피벗이라고 하는 요 값 있죠, 그죠? 요것들이 항상 1이어야 된다라고 써놓기도 해요. 이건 책마다 약간씩 개념들이 다릅니다. 그걸 뭐 피벗이라고 하고 뭐 리딩 코에피션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어떤 책은 1을 무조건 넣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식 전체를 나누는 거니까 뭐 큰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은 뭐였냐면, 아까 로우 에실론 폼은 처음에 피벗이 나오는 밑에는 다 0이어야 됐었어요. 근데 옆에나 위는 상관이, 이제 위쪽에는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은 저기다가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처음에 1이 나올 때는 왼쪽과 아래쪽이 다 0이고, 그 다음에 볼 때는 왼쪽과 아래쪽, 위쪽까지도 모두 0이 되게끔 만드는, 여기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0이어야 되고 위아래도 다 0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를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이라고 하는데, 이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의 장점은 뭐였냐면, 우리가 일반해를 구할 때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여기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베이직 베리어블, 뭐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피벗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111이 피벗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x1, x3, x4. 요거를 우리가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 말고요, 나머지 얘네들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x2와 x5, 이런 애들을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프리, 뭐 베이직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베이시스 배울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원 트릭이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해를 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자, 어떤 방법인지를 보시면은, 처음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로우 에실론 폼까지, 로우 에실론 폼까지만 하셔도 돼요. 꼭 리듀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게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한 줄을 처음에 퉁 하고 비우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000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적절하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해당될 때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0으로 다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골치가 아팠던 게 뭐였냐면요, 일반해를 구할 때 요 벡터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죠, 그죠? 근데 벡터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마이너스 1이 있는 이 열을 그대로 따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따가지고 여기다 보내고, 요걸 따가지고 여기다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적절하게 실수배를 해주면 일반해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원 트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원 트릭을 쓰면 일반해를 여러분이 좀 쉽게 구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형대 수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되게 이거 뭐 처음에 구하는 게 시험 문제나 퀴즈 문제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나오죠. 즉 A의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만약 존재한다면 뭐 이 방법을 쓰면 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죠. 이게 3개 0 뭐죠?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행이나 열이 이제 3 이상일 때 이 방법을 주로 잘 사용을 하는데, 되게 좀 뭐랄까 좀 삽질 비슷한 계산 노가다예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일단 요거의 그 행렬을 그대로 써놓고 이 옆에다가 단위 행렬을 하나 쫙 그어서 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1을 다 없앨 거예요. 즉 로우 리듀스드 폼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럼 여기를 싹싹싹싹 지우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다 곱해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첫 번째 행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다 여기다가 1이 지금 마이너스 3배가 되어서 여기에 다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짝짝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이 1을 가지고 얘네들을 처리를 해줄 거예요. 위에는 어차피 0이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또 행을 쫙쫙쫙 더해주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이 행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또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식들이 아까 요 계산에 따라서 정리가 또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할 텐데 하필 여기 또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그냥 2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절하게 실수배 해가지고 요 행을 그냥 여기다가는 더해주고 여기다가는 빼주고 하면은 얘네들이 처리가 되겠죠. 여기다가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적절히 한번 해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한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 방법에서는 요 행을 먼저 빼주면은 1, 0이 나올 수 있죠. 걔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거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기왕 할 거 여기를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 0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위로 더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런 다음에 2배하고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2배를 하고 해주면은 요 상태를 만들어서 요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밑에 걸 없애주고 위에 걸 없애주면 최종적으로 여기가 단위 행렬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얘가 바로 A의 역행렬이에요. 이걸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처음에 선형대수 배울 때 이거 되게 귀찮아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답을 하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교수님이나 조교 입장에서는 뭐 퀴즈나 시험 문제 낼 때 아주 꿀팁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막 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봅시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요 장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AX는 B라는 해가 존재가 하나든 무한계든 이제 존재한다면 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수많은 값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장 이거를 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해를 하나 구하게 되는데, 그 해 식이 그렇게 구한 식이 여러분들이 뭐 선형 회귀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그 리니어 뭐 리그레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그 회귀 분석에서 오차들을 가장 줄이는 방법으로 그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선형 대수학에서 이 책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저 뒤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루기는 하는데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이고 그 다음에 인버터블 하다고 한다면, 즉 A의 역행렬이 존재를 하면 그때는 A의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행렬의 곱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만만치가 않은 게, 가우스 뭐 소거법을 쓰면 이걸 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베리어블의 개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면 이걸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n인데 잘못 썼네요. A의 사이즈가 그렇게 딱 정사각 행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A의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A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요. 예를 들어서 A가 n by n이었다고 하면 A의 트랜스포즈는 n by m이 되니까 A의 트랜스포즈와 A는 여기에 보시면 얘랑 얘가는 똑같으니까 결국 n by n 이제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정사각 행렬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요게 새로운 하나의 행렬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요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값이 나올 거예요. 요건 근데 조금 이따 계산을 해두고요. 요게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거의 역행렬을 곱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x를 구해낼 수 있죠. 자, 이거를 무어 펜로즈 수도 인버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모양인지 이게 그렇게 낯이 익은 그런 개념은 아니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뭐 그런 케이스가 잘 맞아야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셨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이게 뭐 흔치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그런 여기에 나오는 변수가 지금 4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변수가 만약에 수백만 개가 되는 그런 많은 그런 어떤 행렬이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기하적인 개념을 빌려가지고 그런 이터레이션, 즉 반복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점화식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근과 그 구하는 어떤 그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속 좁혀 나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뭐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 방법까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고요. 자, 어쨌거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이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뭐 로우 에실론 폼까지 만들어가는 그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 그 방법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벡터 스페이스의 내용을 가지고 좀 대수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벡터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